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한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내입니다. 우리 네 가족에게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까지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아서서 그런지 지금은 더욱 서로가 끈끈해지고 더 애틋해져서 더 가족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남편에게는 아직까지는 많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당사자가 바로 남편의 엄마인 저희 시모였고, 그 시모로 인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은 남편이 시모와 연을 끊은 상태거든요. 물론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아직까지는 시모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지라 당분간은 이렇게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가족한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딱 좋은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26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미있게 연애를 했고, 배려심도 깊고 자상한 남편이 좋아서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해서 바로 식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딱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3대 독자라는 거였죠. 그렇다 보니 늘 연애를 하다 보면 시모에게서 종종 연락이 오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속박당하는 것 같아 좀 힘들어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시모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통화를 옆에서 제가 종종 듣곤 했었어요. 그래도 효심은 있는 사람인지라 제가 봤을 땐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생신 때면 늘 본가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저와 같이 생신 선물을 사러 가도 정성스럽게 선물을 고르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려고 남편 부모님을 처음 만나보니까 그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는 시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시모는 처음 만나는 제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은 듯 했어요. 오히려 제가 있으니 더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남편에게 과하게 대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다 큰 남편에게 반찬을 퍼다 날라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아들, 이것 좀 먹어봐. 우리 아들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집어 남편 밥 위에 올려주는데 그 고기가 밥 위에 올라가자마자 난감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딱 보이던 거 있죠? 아이 참, 엄마,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자친구도 와 있는데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제가 잘 찾아서 먹을 테니까 얼른 엄마부터 드세요. 어머, 내 아들 내가 챙겨준다는데 네 여자친구가 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네 여자친구가 그대로 배워야지. 이봐요. 안 그래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고 싶다니까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아들은 아주 귀한 우리 집안 3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결혼하면 제일 먼저 아들부터 낳고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안이라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 엄마,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우리 마음처럼 쉬운 일도 아닌데 왜 그런 걸로 미리 부담을 줘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걸로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럼 더 힘들어지니까. 아유, 알았어, 얘. 얘는 무슨 말을 못하게. 시모는 첫 만남부터 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난감해하면서 저를 대신해서 시모를 잘 막아주더라고요. 저도 3대 독자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아들을 낳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남편을 워낙에 사랑했고 그 부분만 뺀다면 남편은 최고의 신랑감이었기에 그게 결혼을 못하게 될 이유가 되지는 못했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남편이 시모와 저 사이를 잘 막아준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만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시댁에서 집을 해주셔서 저희는 혼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걸로 시어머니의 유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해서 들어온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간섭을 시작했는데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플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오자마자 글쎄 하는 일이 냉장고를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정말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이게 뭐야? 너네 냉장고 꼬라지가 이게 뭐니? 어떻게 된 게 반찬이 만들어진 게 고작 이것밖에 없어. 우리 애는 고기랑 나물 반찬 좋아해. 넌 이제 부인이 돼서 그것도 몰라? 그럼 반찬에 지금쯤 이것저것 나물 몇 개는 묻혀져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세상에나 이 텅 빈 냉장고가 다 뭐랬니? 어머님, 저희 이제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온 지 이틀밖에 안 됐고 남편이나 저나 바로 일 다니느라 집에서 반찬 풍성하게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제가 이것저것 반찬해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 냉장고에 반찬들이 없는 건 저희가 딱 한 번 먹을 양만 만들어서 먹고 치워서 없는 거예요. 예, 너는 애가 무슨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 언제라도 반찬 꺼내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둬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금방 출출해서 그때마다 반찬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준비해 놨는지 알아? 너는 부인이 됐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딱 한 번만 먹고 말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게 지금? 어머님 모르셨나 본데 남편이 먹던 반찬 두 번, 세 번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 저희는 그냥 한 번 먹을 양으로 만들어서 자주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이건 저희 둘 다 동의해서 하는 일이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 두 번, 세 번 먹을 수 있는 반찬은 몇 개 더 만들어 볼 테니까 역정도 그만 내시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반찬 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저에게 트집이라도 잡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이것저것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혼 초였기 때문에 저도 너무 대들 수는 없어서 고분고분 받아줄까 싶었다가 이대로 가면 제가 너무 붙잡혀서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주방을 한번 쓱 보더니 이번에는 설거지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 있죠? 예, 너 참 살림 못한다. 여기 그릇을 이렇게 죄다 엎어놓으면 어째? 설거지를 했으면 제자리에 다 가져다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건 남편이 설거지해놓고 물기 빼느라 그렇게 엎어놓은 것들이에요. 물기만 빠지면 다시 올려놓으려고 했고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지쳐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모가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난리가 난 포인트가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죠. 뭐야? 내 아들이 설거지를 해?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내 아들한테 설거지를 시켜? 나는 아까워서 금이야 오기하고 키워놨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 손에 물을 묻혀? 어디 남자가 주방일 하게 만드냐 말이야. 네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만 주방일하고 남자만 바깥일 하라는 법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야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셔서 휴가 내고 집에 이렇게 있지만 저나 남편이랑 똑같이 밖에서 돈 벌고 똑같이 출퇴근하면서 집안 살림해요. 그럼 둘이서 나눠서 같이 해야지. 저만 주방일 하라는 법이 대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했음 음식 준비는 다 제가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저희 둘이서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어머님이 거기에서 자꾸 간섭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남편이 3대 독자인 건 알겠지만 저도 저희 집에서는 예쁜 딸이에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다다다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시어머니가 살짝 귀가 눌린 듯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느 누가 요즘 시대에 집안 살림 여자가 다 하나요? 그건 저도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좀 깨갱하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보란 듯이 같이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본인 아들만 아끼는 모습들을 보이는 듯 했지만, 그래도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좀 넘어가는 듯 싶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평화롭게 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아이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둘 다 30살도 안 된 나이에 결혼을 해서 여유가 있었고, 저나 남편이나 돈을 좀 더 모으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정도는 아기 계획 없이 신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남편은 워낙에 시모가 부르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고 잘 안 찾아갔었기 때문에 저부터 부른 듯 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저를 부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죠. 예, 너네 결혼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소식은 없니? 아, 네, 어머님. 저희 둘 다 아직 30살도 안 됐고, 아직 직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시간도 더 필요한 데다, 돈도 좀 모아놓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아기 낳고 싶어서요.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같아서는 한 내년 정도에 계획해서 낳지 않을까 싶네요. 뭐라고? 아니, 그럼 지금 2년을 더 나더러 기다리란 소리냐? 너네가 무슨 지금 이팔 청춘도 아니고 이미 결혼했으면 아이부터 갖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놈의 신혼을 2년씩이나 보내. 당장 아이 가져라. 야, 내가 얘기했지? 우리 아들 3대 독자라고. 지금 우리 아들 손주 기다리는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어? 그러니까 당장 애 만들어. 지금부터 낳아도 아들이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딱 아들 2명만 낳아라. 첫째부터 아들 낳고 그 뒤로 하나 더 낳아서 우리 집안에 아들 2명만 딱 만들어 놔. 그럼 내가 아무 간섭 안 하마. 어머님, 결혼 전에도 남편 이야기했지만 그걸 저희가 어떻게 조절을 해요. 그건 무리라는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애 낳기 전에 준비라는 걸 좀 해야죠. 저희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님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죄송하지만 아직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는 강요 말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단호하게 아이 문제에 대해서 시모가 더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시모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에게 압박을 하고 급기야는 본인이 어려워하는 아들에게까지 가서 자녀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심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압박 때문에 억지로 아이를 갖는 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아직 젊어서 내가 육아하는데 시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좀 나중으로 미룰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게 당신한테도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아기도 산모도 건강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아이 갖는 건 어때? 부모님도 기다리셔서 그것도 마음에 걸리긴 한데, 근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당신만 생각해서 결정해봐. 알았어, 여보. 나도 근데 실은 지금쯤이면 애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뭐 모은 돈은 많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도 다 돈 모아놓고 애 갖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애 낳고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잘 키우면 되는 거니까 준비해보자.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아이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갔고, 그 결과로 얼마 안 되어서 귀한 생명을 뱃속에 품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시댁에 처음 알리는데 역시나 시모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거 있죠? 정말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었는지 거의 방방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남편은
내심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시모에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아이를 갖긴 했지만 이 아이가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엄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식이니까 엄마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아셨죠? 아유, 참. 알았어, 얘. 나도 우리 손주는 다 예쁘지. 걱정하지 말어. 근데 딱 아들이야. 딱 아들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느낌이 너무 좋아.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시모는 거의 아들로 확정이라도 된 것처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저희도 그런 시모를 보니 잠깐이나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좋은 기분들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을 확인하는데 딸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시모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고 시모가 궁금해하고 있던 터라 매일같이 딸인지 아들인지 물어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딸이든 아들이든 개의치 않겠다고 했던 시모가 완전히 변해버리더니 그때부터 난리가 났죠. 너는 어떻게 된 게? 내가 얘기했지. 무조건 아들부터 낳아야 된다고. 아주 그냥 얘가 이 집안 씨 말려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처음에 딸 나오면 그 뒤로 기운 다 잡아먹는 거 모르니? 어? 이제 어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재개하면서 화를 내는 시모를 보며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잘못도 아닌데 괜히 움츠려들고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옆에 같이 있던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죠?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소중한 자식이라고. 지금도 엄마가 하는 말 뱃속에서 아기가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왜 첫째를 딸을 낳으면 기운이 막혀요? 그런 쓸데없고 이상한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믿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여기 다시는 안 와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그때서야 시모가 또다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 속상한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이라는 소식에 축하를 받지 못할지언정 이렇게까지 역정을 들을 줄은 몰랐기에 너무 서럽고 속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딸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는지 한참을 저를 안아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아마도 저는 남편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 집안에서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시모는 그 뒤로 저희 딸이 인정이 되지 않았는지 제가 출산을 할 때 병원으로는 와보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있는데도 한 번을 보러 오지 않았죠. 저는 이것도 너무나 서러웠어요. 어떻게 손주가 아무리 기대했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들 이렇게 한 번을 보러 안 올 수가 있는 건지 연락도 없는 건지 서운하더군요. 그나마 시부만 전화를 하고 병원이랑 집으로 와서 한 번씩 보고 갔을 뿐이지 시모에게는 어떠한 모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여기에서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된다고 한 번은 보란 듯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이와의 외출이 가능해지자마자 바로 시댁부터 찾아갔죠. 근데 역시나 시모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 애가 이렇게 보란 듯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길도 안 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됐다. 나한테는 아들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너도 잘 알고 있는 거면서 왜 그러냐? 나한테 뭘 기대한 거야 대체? 다 필요 없어. 제 울음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 딸을 데리고 나가라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거의 벙찐 표정으로 있는데 이때 저희 시부가 나서주던 거 있죠? 당신 말 똑바로 안 해? 며느리가 힘들게 고생해서 애 낳고 왔으면 고생했다고 미역국은 못 끓여줄 망정 어디서 그따위로 이야기를 해? 당장 사과해. 저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어? 아니, 내가 나조차고 이래? 당신 집안에 손이 귀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난리야? 나한테 난리는. 아,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장 사과 안 하면 이 집안에서 쫓겨날 줄 알아. 어디서 그따위로 이기적이게 나와? 나도 가만히 있는데. 고맙게도 시부가 이렇게 나서주니 시모는 그제서야 또 화를 감추더니 우물쭈물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씁쓸했지만 우선은 넘겼습니다. 그 뒤로는 시부가 단단히 가림막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따로 뭐라고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보니 애가 또 예뻤는지 나중에는 안아도 주시고 잘 해주시곤 했었어요. 그걸 보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하나 낳아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뭐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담은 갖지 말라고 하기에 저도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첫째 이후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랑 텀을 조금 놓고서 낳으려고 했는데 둘째가 우리한테 빨리 오고 싶었는지 어느 날 보니 또 뱃속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때는 저희가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번에도 딸이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 좀 걱정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는 워낙에 입덧도 심하고 누가 봐도 임신한 얼굴이었는지 시어머니가 단번에 눈치를 먼저 챘었죠. 그래서 반강제로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본격적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아들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스란히 그 희생양이 되어야 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첫째를 보고 싶다며 집으로 오신다고 하기에 모셨어요. 그때 저한테 한약집에서 약을 지어다 주셨는데 이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한약이라며 꼬박꼬박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거 먹어도 별 소용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에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원하셔서 이것만큼은 들어드리자 싶어서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날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시어머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얼마 못 가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좀 수상쩍긴 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내가 잘못 봤나 싶었어요. 근데 저는 2주에 한 번씩은 꼭 이불 빨래랑 베개 커버를 바꾸면서 빠는데 그 베개에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체는 바로 상상도 못한 정체였는데 다름 아닌 노란색의 부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바로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요. 여보, 이 부적 당신이 베개에 넣어놨어? 어? 아니, 그럴 리가. 이게 갑자기 거기서 나온 거야? 어, 아니 대체 이걸 누가 해놓은 거지? 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적이 어디서 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게 어디에서 난 건지 단번에 알더군요. 남편은 얼마 전에 시모가 왔다 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평소에 이런 미신을 매우 싫어했던 남편은 바로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엄마가 이 부적 우리 집에다가 가져다 놨어요? 어? 아니, 부적이 나왔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거짓말 하지 마요. 지금 베개 커버 빠니까 맨날 엄마가 쓰던 부적이 나왔는데 왜 발뺌을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 무슨 부적이에요? 이거 대체 뭐냐고요? 아유, 그래. 내가 좀 넣어놨다. 내가 넣어놨어.
그게 아들 만들어주는 부적이래. 그것만 잘 품고 있어도 된다니까. 제발 좀 있던 자리에다가 놔. 됐어요. 이거 제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래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이 그동안 익히 겪어온 심호라면 이 베개에만 넣어놓지 않았을 거라며 저희 옷장이랑 신발장, 집안 곳곳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저희 옷장 깊숙한 곳과 신발장 안쪽, 소파, 저희 딸 액자 안에도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시모가 부적 넣어놓는 패턴을 잘 알고 있었던 남편은 여기저기 다 찾아보다가 발견을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속속들이 발견되는 부적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숨겨놨는지 저는 시모의 몸놀림이 놀라웠어요. 남편은 하나하나 다 갈기갈기 찢어서는 버려버렸는데 저희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불도저처럼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사람처럼 달려들었어요. 어느 날은 시모가 저희 집에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이걸 매일 밤마다 입고 자라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모가 저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남의 속옷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 이거 아들만 줄줄이 셋 낳은 엄마 속옷이다. 이것만 매일 밤 입고 자. 그럼 아들 낳는데. 네? 어머님, 남이 입던 속옷을 어떻게 입고 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냐? 벌써 이거 입고 잔 엄마들은 아들을 몇 명을 낳았는지 몰라. 이거 완전히 증명된 거니까 입고 자라. 이거 입고 자면 무조건 아들 낳는다. 지금 배에 있는 애가 딸이어도 아들로 바꿔준대 이게.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전 이렇게까지 해서 아들 낳고 싶지 않아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애가 들으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전에 미신 그만 믿으라고 했던 말 벌써 잊으셨어요? 제가 이거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이건 저 못 본 걸로 할 거니까 당장 가지고 가주세요. 지금 어머님이 주신 보약도 제가 잘 챙겨 먹고 있잖아요. 그걸로 됐지 뭘 자꾸만 여기에서 더 바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오죽하면. 우리 집안에 무조건 아들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꼬락서니를 보니까 또 딸이라고. 그런데 내가 애가 안 타겠니?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요. 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이 속옷 저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당장 가지고 가주세요. 저는 그대로 속옷을 시어머니 가방에 도로 집어넣으며 못 입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화가 나서는 쿵쾅거리며 집을 나서더라고요. 시모가 서운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그것만큼은 정말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불굴의 의지를 가진 시모는 여기에서도 또 하나 경악할 만한 사건을 벌이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자잘한 건 말도 없이 많았습니다. 무슨 해동 용궁사에 있는 불상을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거기까지 저를 끌고 가려는 걸 저는 그것까지는 해주자 싶어서 해줬었는데 거기에서 또 성이 안 찼는지 시모는 정말 뜨악할 만한 일을 벌였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집안 물건들을 싹 다 색감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저는 알록달록한 걸 좋아해서 집안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만들어 보고자 색감을 좀 여러 가지로 써서 꾸며놨었어요. 특히나 저희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 방을 따로 마련해 놨었는데 이때는 딸이 첫째로 있었기 때문에 분홍 계열로 꾸며놨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집안 곳곳에 노란색이나 분홍색 등의 색감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고 커튼은 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간 연분홍색으로 해놨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저희 온 집안에 있는 커튼색, 소파색, 침구 색상까지 모두 다 남색으로 바꾸겠다고 그걸 짊어지고 온 거예요. 소파 커버부터 시작해서 침구들, 커튼 등등
우리 딸 방에 꾸밀 물건들까지 싹 다 흔히 남성을 상징하는 색들로 싹 가지고 오고 급기야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너네 벽지부터 좀 남색으로 바꾸자. 아무래도 기운이 안 좋아. 내가 이 집 가지고 용한 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터가 안 좋다더라. 당장 이사 가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온 집안 분위기부터 바꾸자. 네 사주에 아들은 있다는데 지금 이 집 기운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래. 저는 정말 말도 안 되고 황당하게 나오는 시모의 말을 들으며 더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포기를 한 저의 반응과는 달리 남편은 너무나도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다버리기 위해 다 짊어지고는 시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예요? 네? 저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이거 가지고 온 거죠? 이거 당장 내다 버립니다. 이 물건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집안에 못 들이니까 당장 가지고 가세요. 안 그럼 내가 내다 버리고 엄마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남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리고는 정말로 그 짐을 다 가져다 버릴 작정인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시모가 또 기겁을 해서는 그 짐들을 다시 가지고 헐레벌떡 가버리셨어요. 남편과 저는 이 끝없는 싸움에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에 다시는 시모가 아들 낳는 미신 가지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남편이 일부러 더 세게 나오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모는 그 뒤로는 또 포기를 했는지 가지고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낳은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시모의 미신을 거의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그 미신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예쁜 딸이 우리에게로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도 저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웠습니다. 대신에 또 손녀를 어머니께 보여드릴 생각에 조금은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어머니를 볼 용기는 나지 않아서 시부에게 미리 언지를 주었고 시부는 괜찮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얘야, 괜찮다, 괜찮아. 오히려 요즘은 딸이 재산이라고 하잖니.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네 시애미한테는 말해두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둘째 손녀 데리고 집으로 와.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는 차마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 시부에게 먼저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용기 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서 저는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치욕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제품에 안겨있는 딸을 보자마자 인정이 되지 않았는지 마구 생떼를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손녀는 필요 없다고. 야, 너 내가 우스워? 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내가 하라는 것만 제대로 했었어도 아들 낳았을 거 아니야. 이 나쁜 거. 우리 집 씨 말려먹는 이 부정탄 거사.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우리 집안에서 꺼져버리라고.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두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우리 집 씨 다 마르게 생겼네. 아이고.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아이고를 외쳐댔고 급기야 나중에는 바닥을 구르면서까지 난리를 피우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옆에서 많이 당황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불이 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시부가 또 벌였습니다. 그건 바로 찬물을 시모에게 끼얹는 일이었어요. 이 인간아, 정신 안 차려? 어? 어디에서 헛짓거리 하면서 돌아다녀 놓고는 애들한테 생떼를 피워. 어디 그딴 짓 한다고 해서 아들이 나아져? 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철없이 구냔 말이야.
당장 그만둬. 안 그럼 당신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아들 못 낳은 건 쟤인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시모는 너무 서러웠는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댔어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저는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는 얼른 시부에게만 인사를 드리고는 나와버렸어요. 시모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기에 남편은 기가 찬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댁에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모가 직접 찾아와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아니 정확히는 저를 괴롭혀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저를 못살게 굴었거든요. 야, 너 당장 우리 집안에서 꺼져.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씨가 다 말라버리게 생겼다고. 이제 보니 너네 집 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기운이 안 좋은 것 같다. 다 네 탓이야. 다 네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 집안에서 꺼져. 매일을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는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이 말을 듣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본인 속이 풀릴 때까지 하라고 저는 냅뒀어요. 근데 점점 도가 지나치니까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격을 시작했죠.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아들 하는 것도 웃긴데 어머님처럼 미신에 미쳐가지고 제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제정신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남들은요, 손녀 2명 낳아주면 고맙다고 그래요. 어머님처럼 이렇게 쌩 난리 안 친다고요.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물고 빨고 예뻐해주는데 그러지는 못하실 망정 이렇게 절 대하세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요. 그나마 있는 손녀들도 안 보여드릴 거니까 그리 아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좀 정신을 차릴까 싶어서 속에 있던 말을 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간 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은 강적이었죠. 그나마 그 뒤로 잠잠해졌길래 저희는 시부생신이 되었을 때쯤 2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시부 덕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 시모가 악당 역할을 자처해서 나오더군요. 시모는 밥을 먹다 말고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너 오늘까지만 이 집 들어오고 나가. 다시는 우리 집안에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나는 새 며느리 드릴 테니 당장 이혼 도장 찍어라. 밥 먹다 말고 선전포고하듯이 충격적인 소리를 내뱉는 시모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밥을 뿜어버렸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설움이 북받치더군요. 그래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손자 못 낳아드렸다고 지금 이렇게 저한테 이혼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 미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시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에 열이 받은 시모가 갑자기 제 머리 끄댕이를 잡더니 마구 흔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너 말 다 했어? 어? 아들도 못 낳는 불구주제에 어디다 감히 미쳤냐는 말을 짓거려? 야, 너는 어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니까 아들도 못 낳고 저렇게 여자애만 줄줄이 낳지. 그게 어디 정상인 줄 아냐? 어? 너 내가 지어다 준 한약도 얼마나 용한 곳에서 지어다 준 건데 그것도 다 네 기운에 막혀서 지금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 집안에서 저 짐덩이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데리고서 꺼지란 말이야. 나는 아들이 필요하다고 아들. 내 손자 내놔. 머리를 붙잡고는 한참을 놓지 않고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며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시모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을 세게 주는지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는 시부와 남편 역시 와서 시모를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한참을 실랑이를 벌여도 시모가 점점 저에게 강도가 심해지니까 남편이 급기야는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했고, 그 뒤로 제대로 참교육을 당한 시모는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모를 아무리 말려도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자 주먹으로 시모의 머리통을 팍 쳤고, 시모는 자신의 아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서러움이 올라왔는지 또 울어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여태까지 봐온 모습이기에 가족들 중 누구도 시모에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남편의 참교육에 더해져 시부가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돌아도 한참 돌았지. 당장 나가. 나가서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 그래요, 엄마. 저도 다시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손찌검을 해요, 손찌검을. 거기다가 뭐 이혼이요? 저는 엄마를 다시는 안 본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은 절대로 이혼 못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들이랑 절대로 못 헤어진다고요. 그렇게 인정 못하겠으면 저희가 그냥 엄마 안 보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엄마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저희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세요.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한 뒤에 두 딸과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에 시모는 시부에게도 쫓겨난 듯 했습니다. 시모에게는 그 뒤로 저희에게로 전화가 빗발치듯 왔지만 저희 둘 중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시모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시모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거기에 구구절절한 시모의 상황이 다 적혀 있었어요. 예, 나 좀 받아다오. 나 지금 찜질방만 전전긍긍하면서 다니고 있다. 네 시애비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꿔서는 나를 안 들여보내주고 있어.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다오. 나 좀 너네 집에서 좀 지내게 해줘. 라고 온 문자를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보여줬었는데 남편은 이걸 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안 돼. 지금 엄마 여기에서 정신 못 차리면 당신한테 또 그럴 거야. 나는 그런 걸 못 봐. 그리고 아빠도 지금 작정하신 거니까 아빠 뜻 따라 드려야 돼. 우리 엄마 이런 거 한두 번 아니야. 미신에 미쳐가지고 난리 피운 것도 아빠가 지금까지 다 참아줬는데 이제 그 참아줄 수 있는 선을 너무 넘어버리셔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도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 남편은 정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시모에게는 일절 찾아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급기야 저희 집까지 찾아왔지만 매몰차게 남편이 받아주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남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다시는 미신 가지고 너네한테 안 그럴게. 아들 낳아달라고도 안 할게.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줘라. 네 아빠도 지금 나 안 받아주는데 나 돈도 다 썼고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나 좀 받아줘라, 아들. 아니요. 엄마는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이제는 엄마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말고 아빠랑의 일은 아빠랑 해결하세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시모를 매몰차게 내보냈어요. 그 뒤로는 시모는 찾아오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아버지에게는 거의 울면서 매달리듯 용서를 구하고는 다시는 미신 같은 거 따르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의 아짜도 꺼내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지금 집에서 지내고 계시는 듯 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시아버지만 종종 밖에서 뵈면서 손녀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 시부는 두 손녀를 거의 물고 빨고 할 만큼 예뻐하셔서 늘 보면 용돈도 주시고 옷도 사서 보내시고 하는데 저희 시모는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한테 문자가 왔었는데 그것조차도 남편과 시부에게 허용이 안 돼서 못하고 있어요. 얘야,
나 우리 손녀들 한 번만 보여다오. 보고 싶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내 손녀들인데 내가 너무 잘못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니 한 번만 보여다오. 이 문자 온 걸 남편에게 또 보여줬더니 남편은 우리 애들을 그렇게 막대하고 급기야는 애들 때문에 이혼까지 하라고 했던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군요. 저는 내심 마음에 걸려서 시부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부도 남편의 뜻이 그렇다면 아직은 보여주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모가 아직도 가끔씩 아들에 대한 아쉬움을 비치기 때문에 싹을 잘라버리려면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시모가 불쌍하면서도 안타깝지만 본인이 뿌려놓은 것이 그런 걸 어쩌겠나 싶어서 그냥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시모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기다워지는 게 추악하게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남편과 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며느리와 손녀들에게까지 외면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는 이 모든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시모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언젠가는 이 손녀들을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드리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편과 시부의 마음이 많이 풀려야 할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아직 제 남편의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은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얼굴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는 시모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소중한 생명이고 내 자식인데 그게 어떻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루빨리 시모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있는 자녀, 부모, 형제들이 그저 소중한 사람들이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사연을 마쳐볼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